100세까지 총명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는 것은 타고난 능력보다는 일상에서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한 좋은 습관을 얼마나 꾸준히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을 소리내어 읽어주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00세 현역 뇌를 주제로 두 번째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우리의 뇌는 나이가 들어도 관리만 잘하면 100세 이후까지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전한 사람은 일본에서 치매 분야의 권위자로 알려진 하세가와 요시로, 지난 28년간 약 20만 명을 진료한 전문의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우리는 그가 소개한 뇌를 젊게 만드는 엄지손가락 자극법과 35세부터 바꿔야 할 치매, 예방 습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우리 몸과 마음을 젊게 유지하기 위해 어떤 생활 습관이 중요한지를 중점적으로 전해드립니다. 특히 하세가와 박사는 치매 예방의 핵심 중 하나가 단백질이 풍부한 식습관이라고 강조합니다. 단백질은 체내에서 스스로 만들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을 얼마나 포함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지표에서 유일하게 최고 점수를 받은 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달걀입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이 평범한 달걀 안에 뇌를 총명하게 지켜주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왜 달걀이 완전 식품이라 불리는지, 그것이 뇌세포를 어떻게 활성화하고 기억력을 높이는지, 그리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키는 다양한 관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세가와 요시로 박사의 책 100년 두뇌 중 일부 내용을 소리내어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지혜를 전해드리는 이 시간,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100세까지 건강한 두뇌를 만드는 몸관리법에는 몇 가지 중요한 실천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은행잎 추출물입니다. 실제로 의사들 사이에서도 효과가 입증된 건강보조식품으로 현재는 시중에 다양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만 의사로서 특정 제품이 어떤 사람에게 효과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은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물어오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직접 먹어보고 몸 상태가 좋아지면 계속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별다른 변화가 없거나 몸이 불편해지면 중단하세요. 또한 성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고가인 제품은 가급적 피하라고 권합니다. 일부 제품은 건강보다 수익을 우선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효능이 입증된 보조제도 존재합니다. 바로 은행잎 추출물입니다. 일본에서는 건강보조식품으로 분류되지만 독일과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20년 전부터 인지기능 개선 효과를 공식 인정하고 의사의 처방을 통해 제공되는 약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은행잎 추출물은 다수의 임상시험을 통해 뇌의 혈류를 개선하고 치매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주요 성분인 징코라이드는 혈소판 응집과 혈전 생성을 억제해 혈액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플라보노이드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혈관성 치매와 알츠하이머병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다음으로 뇌 건강을 위한 중요한 식단 변화는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것입니다. 특히 달걀이 핵심입니다. 100세까지 총명한 두뇌를 유지하려면 일상 식단에 달걀을 적극적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아침 식사에 달걀을 1개만 먹었다면 이제부터는 2개로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달걀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필수 아미노산 지수에서도 최고점을 받은 식품입니다. 물론 달걀을 매일 여러 개 먹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달걀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이유로 하루에 하나 이상 먹지 말라는 조언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40대 이후라면 하루 1개라는 말을 자주 들었을 것입니다. 이는 콜레스테롤이 혈관 질환을 유발한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콜레스테롤 섭취량과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간의 직접적인 연관을 입증한 임상 자료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식품의 콜레스테롤 기준을 완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달걀이 치매 예방에 좋은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 단백질 함량이 높고, 둘째, 단백질의 질을 나타내는 점수에서도
만점을 받은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과 근육은 대부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백질은 수십 가지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려면 고품질의 단백질 섭취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밥과 국, 나물 위주의 소박한 식단을 선호하게 됩니다. 칼로리가 낮아 건강에 좋다는 인식도 한몫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단에는 단백질이 부족해 건강 유지에 한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활력이 넘치는 어르신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물어보면 고기나 생선을 꼽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10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식단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이들은 매일 고기, 생선, 우유, 달걀 등을 규칙적으로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은 바로 꾸준히 질 좋은 단백질을 먹는 습관이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두부나 청국장 같은 콩으로 만든 식품들도 양질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지만 식물성 단백질에는 일부 필수 아미노산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수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20가지 아미노산 중에서 우리 몸에서 스스로 합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9가지를 말합니다. 달걀은 이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얼마나 골고루 포함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단백가에서 유일하게 만점을 받은 식품입니다. 단백가는 단백질의 질과 영양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적절하게 들어있지 않으면 이 수치는 낮아지게 됩니다. 달걀은 이처럼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포함된 매우 이상적인 식품입니다. 그래서 달걀의 단백가를 기준으로 다른 식품들의 단백질 수준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단백가 수치표에 따르면 100가당 달걀은 100점을 기록했고 꽁치는 96, 돼지고기 90, 닭고기 87, 소고기 80, 우유 70, 연어 66, 콩 24, 나스도 24, 감자는 48점을 나타냈습니다. 이처럼 달걀은 다른 동물성 식품들과 비교해도 단백질의 질이 높고 영양가 또한 뛰어난 식품입니다. 조리 방법도 단순하고 간편하기 때문에 고기나 생선보다 일상에서 더 자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장년층 이후에는 채소 위주의 식단이 건강에 좋다는 기존의 상식을 다시 생각해보고 이제는 단백가 중심으로 식사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다양한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젊었을 때보다 더 철저히 균형 잡힌 영양을 신경 써야 합니다. 달걀에는 필수 아미노산뿐 아니라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DHA와 알파 리놀렌산 같은 불포화 지방산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달걀은 삶아도 주요 영양소가 쉽게 파괴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식단에 달걀을 적극적으로 포함해 보시기 바랍니다. 활력 있는 노년을 위한 간단하고도 효과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치아가 건강해야 뇌도 건강하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치주 질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에 걸릴 위험이 더 높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식사할 때 가장 먼저 사용하는 신체 부위는 바로 입입니다. 입은 음식을 씹고 소화를 돕는 것뿐만 아니라 언어를 통한 의사 표현까지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구강위생을 잘 관리하면 치매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치주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대부분 치약 광고나 치과 진료를 떠올리기 쉽지만 이 질환은 단순히 치아 문제를 넘어서 당뇨병, 동맥경화, 흡인성 폐렴, 저체중아 출산 등 다양한 전신질환과 연관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입속에는 원래 약 100억 개의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이는 학문주의보다도 많은 수치입니다. 양치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청결 상태가 좋지 않으면 입속 세균 수는 1조 개 이상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치주병은 이 중에서도 치태 플라크에 서식하는 병원성 세균에 의해 발생하는 만성 감염 질환입니다. 위생관리와 생활 습관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생활 습관병으로 분류됩니다. 치주병이 심해지면 입안의 모세혈관을 통해
세균이 혈류를 타고 전신으로 퍼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결국 동맥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치주병이 있는 사람은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에 걸릴 확률이 일반인보다 3배가량 높다고 합니다. 의료계에서는 그동안 당뇨병 환자가 염증성 질환에 더 잘 걸린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오히려 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뇨병이 치주병의 원인이 아니라 치주병이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에는 염증성 시토카인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잇몸의 염증으로 인해 생성되며 입안의 모세혈관을 타고 혈액에 흡수되면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해 혈당을 높이고 결국 당뇨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당뇨병은 다시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의 발병 원인이 되므로 치주병은 치매로 이어지는 간접적인 경로가 되는 것입니다.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잘 씹는 것입니다. 일본 턱관절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음식을 한번 씹을 때마다 뇌로 5ml의 혈액이 공급된다고 합니다. 그 원리를 살펴보면 치아에는 치근막이라는 조직이 있어 쿠션 역할을 합니다. 무언가를 씹을 때 이 치근막이 30마이크로미터 정도 눌리면서 그 내부의 혈관이 압력을 받아 펌프처럼 작동하고 그 결과 혈액이 뇌로 향하게 됩니다. 씹는 횟수가 늘어나면 뇌로 가는 혈류도 증가하고 뇌가 필요한 영양분을 더욱 원활하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평균 씹는 횟수는 과거보다 매우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한 끼 식사당 평균 약 600회를 씹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에도 시대에는 약 1, 가마쿠라 시대에는 약 3, 야요이 시대에는 무려 4회나 씹었다고 합니다. 이 수치를 보면 현대인은 전례 없이 적게 씹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음식이 과거보다 훨씬 부드러워지고 씹지 않아도 쉽게 넘길 수 있도록 조리되기 때문입니다. 씹는 횟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뇌로 가는 혈류도 감소하게 됩니다. 제대로 씹지 않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도쿄대학교 의과대학과 치과대학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고령자의 남은 치아수는 평균 15개였지만 치매를 앓고 있는 고령자의 경우 평균 9개에 불과했습니다. 치아가 적어지면 씹는 기능이 약해지고 그만큼 뇌로 보내는 자극과 혈류도 줄어들어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식사할 때 의식적으로 더 많이 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 속에서 씹는 운동을 늘리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3번 껌을 10분씩 씹으면 총 800회를 씹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식사 한 끼당 600회 기준으로 볼 때 3끼 식사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이처럼 씹는 횟수를 늘리는 습관은 뇌의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작지만 큰 차이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씹는 횟수를 늘리면 자연스럽게 뇌로 가는 혈류량도 함께 증가합니다. 음식을 씹을 때 사용하는 입 주변의 근육은 뇌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며 특히 전두엽과 햄에 영향을 미칩니다. 전두엽은 작업 기억을 담당하고 해마는 기억을 선별하고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로 인해 뇌 전체의 신경망이 더욱 활성화됩니다. 그러므로 잘 씹는 습관은 100세까지 건강한 두뇌를 유지하는 데 있어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행동입니다. 이제 뇌를 보호하는 치매 역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루 동안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치매 양은 약 5리터입니다. 이는 대형 생수병 하나를 가득 채울 정도의 양으로 침은 매우 다양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먼저 침은 세균의 침입을 막아줍니다. 많은 세균은 입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침 속에 포함된 라이소자임과 락토페린 같은 항균 물질이 이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입안에 유익한 세균과 유해한 세균 간의 균형도 조절합니다. 또한 침은 소화를 돕습니다. 침 속의 효소는 음식물을 분해해 위장이 부담 없이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위장이 약한 사람일수록 죽보다는 평소 먹는 밥을 천천히 꼭꼭 씹어
침과 음식물이 잘 섞이도록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침은 치아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사 중 치아는 산에 의해 미세하게 부식되며 미네랄 성분이 빠져나갑니다. 침은 치아에 인산과 칼슘 같은 미네랄을 다시 공급해 치아를 재광화하고 충치균이 만들어낸 산을 중화시켜 치아가 녹는 것을 막습니다. 침의 산성 중화작용이 활발할수록 충치 예방 효과도 큽니다. 맛을 느끼는데도 침이 필요합니다. 음식물이 침과 섞이면서 분해되고 그 성분이 맛봉을 통해 혀의 감각 세포로 전달됩니다. 꼭꼭 씹는 습관은 음식 본연의 맛을 더 풍부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하지만 씹는 횟수가 줄어들면 침 분비량도 줄어 평균의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평소 꼭꼭 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며 정기적인 치과 진료를 통해 구강 건강을 점검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100세까지 총명한 두뇌를 지탱해줄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한 4가지 운동 습관입니다. 유산소 운동이 전두엽 기능과 작업 기억력 향상, 해마의 신경 세포 생성에 도움을 준다는 점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 습관을 실천하면 좋을까요? 첫째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처럼 호흡과 순환을 촉진하는 운동은 뇌뿐 아니라 심장, 발, 소화기관, 혈관 건강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참고로 나는 일주일에 5번, 4km씩 걷는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근력 운동입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적절한 근육 운동은 전신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는 스트레칭입니다. 나는 매일 아침 잠에서 깬 직후와 저녁에 잠자기 전 스트레칭을 실천합니다. 스트레칭은 유연성을 유지하고 몸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는 균형 감각을 기르는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면 넘어짐이나 낙상 사고가 증가하는데 이를 예방하려면 균형 능력을 강화하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이 4가지 운동을 일상에 자연스럽게 포함시키는 것이야말로 100세 두뇌를 지키는 몸 만들기의 핵심입니다. 유산소 운동이 몸에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체 노화를 유발하는 2가지 작용, 즉 산화와 당화의 진행 속도를 늦추기 때문입니다. 산화는 활성산소가 DNA를 손상시키고 체내의 지방을 산화시키는 현상입니다. 당화는 당과 단백질이 결합하여 그 구조를 변형시키는 과정을 말합니다. 사람은 하루 동안 약 500리터 이상의 산소를 들이마십니다. 산소는 생존에 꼭 필요한 요소이지만 이 중 약 2%는 활성산소로 전환되어 강한 산화력을 갖게 됩니다. 활성산소는 외부에서 침입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체내의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늘어나 건강한 세포까지 공격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혈관과 조직이 손상되고 노화가 가속화됩니다. 예를 들어 혈중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면 동맥경화를 유발하고 혈관을 노화시킵니다. 그래서 최근 노화 연구에서는 활성산소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며 이를 줄이는 것이 건강한 노화를 위한 핵심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노화 요인인 당화는 단백질이 체내의 당과 결합해 기능이 손상되는 현상입니다. 특히 혈관이나 근육처럼 단백질로 구성된 조직은 당화 현상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이때 생성되는 최종 당화산물은 기능을 상실한 이상 단백질로 체내에 쌓이며 다양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부가 처지고 주름이 생기며 혈관이 딱딱해지고 뇌가 노화되며 골밀도가 낮아지는 등의 변화를 유발합니다. 이러한 당화가 축적되면 치매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유산소 운동은 이 산화와 당화를 모두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사람의 몸은 원래부터 활성산소를 무력화하는 항산화 방어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산화 물질은 활성산소로부터 산소를 빼앗아 그 공격력을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체내 항산화 물질의 농도가 더 높게 유지됩니다. 물론 운동 자체는 활성산소를 만들 수 있지만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면 몸속에서 이를 상쇄할 수 있는 항산화력이 오히려 더 많이 길러지기 때문입니다. 당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혈액 속과 세포 속의 당 수치를 함께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은 한쪽이 낮아지면 다른 쪽이 올라가지만 유산소 운동은 두 가지 모두를 동시에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 20분에서 30분 정도 빠르게 걷거나 계단 오르내리기 같은 비교적 쉬운 활동을 규칙적으로 하면 효과적입니다. 너무 빠르거나 부담이 큰 운동보다 일정한 리듬으로 지속할 수 있는 움직임이 가장 좋습니다. 눈이 피로해지면 뇌도 함께 지치게 됩니다. 눈은 뇌와 직접 연결된 기관이며 우리가 처리하는 대부분의 정보는 시각을 통해 들어옵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도 눈이 피곤하면 집중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뇌 기능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작업 기억으로 가는 정보의 첫 관문인 눈의 피로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눈의 피로가 뇌 기능에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눈이 단순한 감각기관을 넘어 뇌의 연장선이기 때문입니다. 뇌가 받아들이는 정보의 80% 이상이 눈을 통해 들어옵니다. 우리가 일하거나 공부하거나 평범한 하루를 보내는 동안에도 눈은 끊임없이 자극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것이 곧 뇌의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작은 글씨로 가득한 스마트폰 화면을 오래 바라보고 직장에서는 업무 자료를 읽으며 집에서는 텔레비전을 보거나 게임을 즐기지 않으시나요? 지금의 생활 방식 속에서 우리의 눈은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혹사당하고 있습니다. 눈을 계속 쓰면 뇌로 전달되는 정보의 양은 그만큼 늘어나게 되고 이를 선택하고 처리하는 작업 기억은 끊임없이 작동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뇌는 쉽게 피로해지며 이를 풀어주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눈의 피로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눈의 피로를 덜어주는 것만으로도 뇌는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눈의 피로를 관리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눈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가까이서 오래 바라보면 강한 정보와 빛이 교감신경을 자극하면서 뇌가 긴장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는 안구의 수정체, 주변에 있는 선모체 근육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전자레인지에 든 따뜻한 수건이나 시중에 판매되는 온열 안대를 활용해 눈 주위를 따뜻하게 해보세요. 눈 주변의 근육이 따뜻해지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며 긴장된 근육이 이완되고 자율신경의 균형도 회복됩니다. 이는 단지 눈의 피로만 푸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신체 리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 눈을 따뜻하게 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피부 표면의 온도는 올라가고 몸속 깊은 천은 서서히 내려가 수면을 돕습니다. 이런 방식은 뇌의 안정에도 직결되어 깊은 잠에 들어가기 쉬운 조건을 만듭니다. 눈 주위에 혈류가 원활해지면 눈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잘 공급되고 피로 물질도 더 빨리 배출됩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서 줄어드는 눈물의 분비량도 회복되기 때문에 눈의 건조함과 피로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로써 오늘 준비한 낭독은 마무리됩니다. 치매에 대한 걱정을 막연한 불안으로만 남겨두지 마세요. 지금 전해드린 뇌 건강 습관을 일상에서 실천해 보신다면 뇌의 노화 시계를 천천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